그래서 느린 대사자들은 특히 무탄수보다는 약간의 저탄수를 해주는 게 다이어트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갑상선 기능 떨어진 느린 대사자들은 보통 검사해보면 체내 모발에서 요오드 수치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오드를 보충해주면 느린 대사자일 때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임감님,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모발 검사 했을 때 느린 대사인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식단을 어떻게 해야지 살이 빠질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그런 분들이 지금 이번에 사연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연 좀 보면서 설명드리고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분은 39세 여성분이세요. 사연을 읽어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와 느린 대사자로 원래 10년 정도 52kg 유지하다가 2024년 초부터 조금씩 붓고 살이 찌더니 69kg까지 불었어요. 요즘은 63, 4 유지하고 있는데 각종 영양제, 운동, 식단, 간헐적 단식, 72시간 단식 등 여러 방법을 다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아요. 진짜 답답할 것 같은데 평소 생활 루틴 한번 볼게요. 오전 7시에 일어나서 CCA 주스를 드시고 영양제를 같이 먹는다고 하십니다. 12시에서 1시에 단백질 쉐이크와 견과류, 6시에서 7시 사이에 야채와 고기볶음 혹은 두유랑 그릭 요거트 이렇게 드신다고 해요.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을 평일에 주무시고 주말에는 8시간. 드시는 영양제가 되게 많은데 저희가 맨날 영상에 추천해드렸던 거 다 드시는 것 같아요. 바이오 밸런스, 뉴로마스터, 클린 밸런스겠죠? 네, 칼마디, 밀크시슬, 프로바이오틱스, 글루타치온, 타우린, 비오텐. 와, 엄청 많이 드시네. 운동은 주에 2번 하신다고 합니다. 한번 천천히 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갑상선 기능 저하와 느린 대사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결은 같지만 달라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확실하게 질병이고 느린 대사자라는 거는 갑상선과 부신 기능이 좀 떨어져서 대사가 느린 질병은 아니지만 건강이 좋지는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기능 저하가 기능 저하증, 즉 질병이라면 그냥 그 질병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진짜 질병이 됐다면 이거는 뭐 식단이나 영양제 이런 걸로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갑상선에서는 당연히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죠. 그리고 이 호르몬들이 세포에 작용을 해서 대사 활동을 시킵니다. 몸에서 열도 만들고 에너지도 만들어요. 그래서 갑상선 활성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대사량이 높고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되겠죠. 기능 저하니까 당연히 갑상선이 저하되고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고 그러면 대사가 떨어지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겠죠. 근데 이 갑상선 기능 저하도 유형이 되게 다양해요. 하나는 우리 뇌하 수치에서 갑상선에다가 또 호르몬을 만들어라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 또 따로 있어요. TSH라고 하는데 얘가 문제인 경우가 있고 얘는 정상인데 갑상선에서 T4나 T3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드는 증상이 있어요.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냐에 따라서 아마 병원에서 약을 다르게 처방을 해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가 됐든 기능 저하증이라면 병원에서 호르몬 관련된 약물을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분이 지금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가장 큰 건 아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식단을 한번 좀 볼게요. 오전 7시에 기상하자마자 CCA 주스랑 영양제를 드신다고요. 영양제 먹는 건 좋은데 CCA 주스를 굳이 드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당근, 양배추, 사과를 갈아서 먹는 주스인데 당근 안에도 탄수화물이 있을 거고 양배추 안에도 탄수화물이 사과 안에는 탄수화물 중에서도 다이어트에 제일 안 좋은 과당이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높아져서 얘네가 혈당을 자연스럽게 높여줘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으니까 몸에 에너지가 충분해서 그냥 활동을 해도 되는데 그리고 우리 몸이 활동하라고 음식 없이도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을 해줬는데 그때 혈당을 한참 더 높이는 CCA 주스를 먹으면 당연히 잉여 혈당이 생기겠죠. 잉여 혈당이 생기면 얘가 당연히 체지방이 될 거예요. 근데 갑상선 기능이 좋아서 이렇게 높아진 혈당을 에너지로 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겠죠. 근데 이분은 기능 저하증까지 있는데 혈당까지 추가로 올려버리니까 당연히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굳이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기능 저하증인 상태라면 애초에 대사량이 낮아서 그렇게 많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애초에 몸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은데 굳이 음식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죠. 에너지도 덜 필요하니까. 그래서 CCA 주스는 저는 완전히 줄이는 게 좋다고 보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단백질 쉐이크랑 견과류를 드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쉐이크로 식사를 대체하는 건 굉장히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백질 쉐이크 안에는 우리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있지가 않아요. 대사에는 소량의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고 채소 같은 데 들어있는 미네랄과 비타민도 다 필요해요. 얘네가
다 균형 있게 잡혀 있을 때 대사가 제대로 돼서 살이 안 찌는 건데 지금 이렇게만 드시면은 당연히 그런 대사에 필요한 물질을 섭취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식사를 해야겠다면 제대로 된 저탄고지대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다는 거는 그냥 뭔가 음식을 씹고 잘게 쪼개는 저작 운동 없이 그냥 호로록 먹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뇌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합니다. 분명히 쉐이크로 음식을 섭취했는데 뇌 입장에서는 아직 공복인 거예요. 그럼 배가 당연히 고프겠죠. 그러면은 가짜 배고픔이든 진짜 배고픔이 계속 높아지면서 저녁에 과식이나 폭식을 할 확률이 높아질 거야. 이런 게 단백질 쉐이크로 식사를 대체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녁을 보면은 야채 고기볶음 혹은 두유나 그릭 요거트를 드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느린 대사자였다면 저는 TC 주스를 빼고 식사할 때 탄수화물을 조금 추가하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기능 저하증은 질병이라 제가 뭔가 음식에서 진료 혹은 처방 같은 조언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느린 대사자라면 하루에 탄수화물 순탄수로 70g 정도 햇반 하루에 한 공기 정도 드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느린 대사자에 속하기는 해요. 근데 느린 대사자인 분들은 대사 전체가 다 느립니다. 근데 이 대사 중에는 우리 몸에서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 몸에 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이용해서 당을 새로 만들어내는 당신생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당신생도 느려요. 그래서 느린 대사자분들은 공복일 때 혈당이 저혈당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그 당이 지방을 연소하는데 필요한 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느린 대사자들은 특히 무탄수보다는 약간의 저탄수를 해주는 게 다이어트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분도 어쨌든 간에 기능 저하증이지만 느린 대사자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식단을 한다면 순탄수 70 정도 드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면 시간이 좀 더 길긴 해야 돼요. 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거는 대사가 상당히 망가져 있다는 뜻인데 수면을 하루에 6, 7시간만 하는 거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분들은 8, 9시간, 10시간 이렇게 한동안 길게 주무시고 나서 몸이 좀 돌아왔다. 그럼 그때 한 8시간 정도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좀 많이 적죠, 상대적으로. 근데 아마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늦게 자서일 겁니다. 그래서 일찍 잘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는 게 좀 좋다고 보고요. 그냥 집에 와서 7, 8시쯤 퇴근하면 집에 불 다 끄고 주황색 무드등만 켜신 다음에 한 9시부터 핸드폰을 서랍에 넣고 서랍을 잠궈버리세요. 그러면 핸드폰 불 일이 없으니까 잠이 일찍 들기 훨씬 용이할 겁니다. 자, 여기 영양제 드시는 거 보면은 저희가 추천하는 게 바이오밸런스 뉴로마스터 크림 밸런스인데 여기서 이 느린 대사자한테 도움이 크게 되는 게 바이오밸런스랑 뉴로마스터예요. 뉴로마스터가 특히 도움이 되는데 이 안에는 요오드가 있어요. 이 요오드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떨어진 느린 대사자들은 보통 검사해보면 체내 모발에서 요오드 수치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오드를 보충해주면은 느린 대사자일 때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약간 기능 저하증까지 가버렸으니까 요오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약물을 드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근데 이 요오드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연, 마그네슘, 셀렌, 비타민 D 얘네가 같이 세트로 필요해요. 이 4가지 성분은 바이오밸런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영양제를 같이 먹는 게 좋고요. 뒤에 뭐 칼마디도 드시니까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D 추가가 될 거고 나머지는 다 드셔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영양제 드실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보통 이제 알약으로 돼 있잖아요. 이 알약 안에 우리가 보는 성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알약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을 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형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산화티타늄 같은 부형제들이 한 7, 8가지가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들어가서 형태를 딱딱하게 이제 알약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그 부형제가 거의 영양제 중에 한 99%는 부형제가 다 들어가요. 근데 부형제가 뭐가 문제냐면 정작 영양제 안에 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으면서 이걸 방해하는 성분을 같이 먹는 그럼 당연히 손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부형제가 안 들어간 영양제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모발 검사를 해보면은 부형제 있는 영양제를 먹으면 모발 검사가 개선이 안 됩니다. 근데 부형제가 없는 걸 먹으면 모발 검사 수치가 개선이 돼요. 미네랄이 결핍됐던 게 채워진 게 검사 결과에 나와요. 그만큼 부형제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근데 좀 더 설명하면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아연이나 이런 물질들은 건조효모에서 추출한 게 훨씬 좋고 비타민 B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원료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근데 이 정도로 깐깐하게 만든 영양제를 먹어야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아무튼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요오드가 되게 갑상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이 요오드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중금속이에요. 중금속이랑 보드랑 화학적으로 보면은 같은 족에 속해요. 이제 할로겐족이라고 하는데 불소, 염소, 브롬 이 3가지랑 요오드 이 4개가 같은 군이에요. 그런데 불소, 염소, 브롬은 중금속이고 요오드는 미네랄이죠. 근데 이 중금속이 많아지면 이 요오드가 세포에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중금속들을 해독해주는 몸에 밖으로 빼내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건 이제 기능의학을 하시는 병원에 가보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평소에 주 2회 이상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운동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좀 설명을 하려면 바이오컴에서 하는 모바일 미네랄 검사 아니면 호르몬 검사 아니면 종합대사기능 분석 이거를 결과지를 좀 보고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유추를 해보자면 아마 스트레스 호르몬 관련된 수치가 많이 무너졌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이제 느린 대사까지 이어지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거를 봐야 되긴 하지만 이런 분들은 아주 격한 운동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가벼운 유산소나 아니면은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것들 위주로 매일 해주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강도를 낮춰서 자주 하는 거. 왜냐면은 강도가 높은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무너진 사람한테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근데 그럼에도 운동 자체는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게 좋고요. 굳이 할 거면은 아침에 해서 아침에 대사 활성화 해가지고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를 늘리는 게 전략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 2회를 횟수를 5회, 6회 정도로 늘리고 고강도로 하고 있다면 강도를 조금 낮추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컨텐츠에서 다이어트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좀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연을 받다 보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은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또 구독자분들에게 계시다면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 짧은 링크를 올릴 테니까 저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 전부 다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들 위주로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